다음은요, 오늘의 네 번째 주제입니다. 코로나 이후 부동산 투자 상품과 투자 지역에 대해 전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윤성 교수님. 네. 네. 저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나 부동산의 시장 분위기는 네네. 공급 쪽에 많이 치우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는데요. 투자 쪽에서도 재개발 해저 지역이나 또는 공공 재개발 쪽으로 많이 집중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서울의 용산구의 중심지죠. 한남 뉴타운 1구역처럼 네. 재개발될 것처럼 갔다가 해제된 이런 지역부터 아직 저평가된 후암동, 산동네입니다. 이런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데 또는 여의도 재건축으로 인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주변 지역, 당산동, 신길동 중에 재개발 후보지 가능성이 높은 이런 지역은 아직 소액으로 그나마 투자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쏠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윤일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투자 지역으로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 투자하기를 권합니다. 수도권과 대도시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일자리도 많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부동산 상품으로는 여전히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할 겁니다. 특히 주택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 역세권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현재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매를 통한 추격 매수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앞서 설명드렸듯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청약 또는 3기 신도시 사전 예비 청약을 노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이태강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네, 뭐 계속해서 서울 얘기만 하니까 왜냐면 이태강 교수님께서 지방에 사시거든요. 강릉에 살다 보니까 자꾸 소외된 느낌을 드시나 봐요. 그러면 지방 쪽에 앞으로의 발전성 뭐가 있을까요? 지방 좋아져요. 좋아지죠. 자, 지역으로 본다면 항상 서울 쪽에 보면 현재 고위험, 고리스크가 있다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상승했기 때문에 조금 하락할 수도 있다. 좀 조심스럽게 아까 최현주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우리가 점검하고 조심스럽게 좀 접근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도권의 그 상승과 정부의 정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점검하고 체크하고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요. 그 다음에 또 부동산은 뭐든지 항상 저평가된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평가된 그 지방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물론 세계적인 추세도 수도권이 우상하는 것이 원칙이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달려오면 지쳐서 쉬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2021년 이후에 부동산의 거래가 수도권의 요즘 거래도 없으면서 신고가만 계속 치고 있는데 그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제 하나의 팩트고 지방도 거래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현실적인 팩트입니다. 이번에는요, 김현애 교수님께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저는 2021년 부동산 투자 상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토지, 주택, 물류 창고 부지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네, 토지 같은 경우는 관리 지역이에요. 관리 지역에 수도권 지역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주택 같은 경우는 대형 평수 아파트, 역세권 이건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물류 창고 부지에서 저는 지식산업센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옛날로 따지면 아파트형 공장이에요. 근데 제가 공장에 투자하라는 건 아니고요.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지하층에 주차장과 공장이 있어요. 그리고 1층부터 5층까지가 드라이빙 공장이나 사무실, 근린 생활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투자하려는 건 5층부터 기숙사예요. 이 기숙사가 주택인데요. 기숙사형 주택인데 이게 아무나 사고 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매매가.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굉장히 저렴해요, 가격이. 그래서 저는 이런데 한번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니까 투자하면 굉장히 이점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 기숙사보다는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저평가된 상품을 사라 그런 말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네. 여기 주택을 사라는 거예요. 저평가된 상품도 사고 네. 앞으로 오를 만한 상권에 투자하는 것도 좋다. 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를 하시고 네. 발품을 팔라 이 말씀이에요. 네, 네. 그죠? 교수님. 네. 네. 개인적으로 여기 지금 네. 기숙사형 주택을 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이게 네. 1가구 2주택이 아니라 그러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 지금 일가구 1가구 이주택에 2주택이 안 제가 돼요? 알기로는 안 되는 건데 정확히 조사는 안 해봤어요. 아, 이게 그걸 왜냐면 다음에 좀 이게 조사해보세요. 기숙사예요, 그냥 기숙사. 기숙사.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기숙사이기 때문에 공장 기숙사인데 꼭 공장을 해야지 저걸 하는 게 아니에요. 사고 팔 수가 되기 때문에 음. 그리고 분양가가 상당히 약해요. 그럼 정확한 건 1가구 2주택이 아니면 그렇죠. 매력적인 거 그럴 아니에요? 굉장히 네. 매력적이죠.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투자 지역 말씀드릴게요. 지역. 네. 네, 투자 지역까지 말씀해 주신대요. 네네. 여러분 적으세요. 지역은 이 도심권 내에 그 도심권 내. 네,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에요. 네. 그리고 낙후된 빌라 지역. 네. 역세권이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알아요, 저희가. 반드시 개발해야 할 이유가 있는 지역. 아, 여기 딱 그러면은 물어와야 돼요. 30년, 40년 좀 지난 그렇지. 그런 건물이어야 빌라들이나. 되겠네. 네. 빌라나 뭐 네. 다주택. 그 네. 땅 지분이 많으면 좋겠죠. 더. 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역세권 한강 지역에 그 낙후된 그 지역이 있어요. 한강변. 한강변 뷰가 좋잖아요. 네, 용산 쪽도 있어요. 이런 데가 1순위고요. 제가 아까도 역풍선 효과 얘기했는데 네. 결국은 역풍선 효과 때문에 강남이라든가 용산 이쪽에 주택이 상승할 거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으로는 제가 파주 운정 지역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파주 운정. 예, 네. 여기가 조선 강해군 때 수도를 옮길라 했었어요. 아, 예, 경복궁 자리를 그 옮길라. 옛날에도. 네. 네, 그 지역이고요. 여기가 GTX가 2024년도에 완공을 합니다. 오. A 노선이죠, A. 와. 3호선 연장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서울 문창 고속도로가 2020년에 완공이 됐어요. 네네. 그리고 수세권이고 역세권이에요. 어. 그리고 제일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 지리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 상승할 그 여력이 많은 지역이다. 그러네요. 그리고 남북한 관계가 좋을 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지역, 대박 나는 지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그 경기 북부 지역도 저는 투자처로 다 고려해 볼 만하다고 오, 추천해 드리고 그래요? 싶어요. 네. 네. 왜 그러냐면 경기도 정책으로 관공서가 북부 쪽으로 이전을 할 거예요. 네네. 남부는 너무 잘 살아요.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잘 살고 계시죠? 네, 그래갖고 제가 어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뭐 양주라든가 이쪽 기점을 해갖고 이쪽에 개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 네. 투자하시면 아마 대박 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근데 교수님 말씀에 네. 제가 뭐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그 개발해야 될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네. 여기가 그 3080 대책에 의해서 네. 그 거기에 물건을 샀을 때 네. 현금 청산하는 게 하나의 문제입니다. 아, 그 바로 샀는데 현금 청산해서 당해버리면 나오면 끝나는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아까 뭐 토지를 많이 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 토지 넓은 거 사는 게 우리가 일종의 이제 방석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방석 게임에서 이기는 자가 승자다. 네네. 그래서 그 토지 넓은 거는 이제 아파트 말고는 이제 네. 상가나 주택이나 개주택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토지 넓은 게 우선이다. 그렇죠. 일종의 이제 방석 게임에서 그렇죠. 이겨야 그렇죠.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개발해야 될 지역에는 현금 청산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조금 전에 그 이균호 교수님이 지금 현금 청산에 걱정하셨는데 네. 지금 네.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네. 개인 사생활 침해, 그렇죠. 사유재산권 침해 네. 논란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네. 청산으로 하는 것 자체가 네. 과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래서 네. 요건 조금 지나가지고 입법화가 되는 걸 보고 네.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런 애매한 문제는 그렇죠. 편집해서 다음에 우리가 회의를 해가지고서 제대로 된 그 우리가 정보를 주는 게 지금 다 개인 생각이시잖아요, 교수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네. 아직도 정부에서 입법이 안 됐고 아, 그래요? 국토교통부에서 그렇게 그렇죠. 발표를 했을 그렇죠. 뿐이죠. 발표. 네. 네네. 네, 우리 정확한 얘기입니다 지금. 아, 그럼 됐어요. 저는 혹시나 네. 이게 우리 교수님들이야 뭐 전문가시니까 다 정말 공부 많이 하시고 박사님들인데 뭘 모르시겠어요. 근데 혹시나 우리가 또 실수해가지고 잘못 들을까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고요. 정말 저는 그래요. 부동산 저도 잘 모르는데 부동산은 우리 전문가님들을 말씀 듣고 참고로 하고 내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해보고 공부하는 게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내가 이걸 투자를 했는데 잘못했어. 그럼 누구를 원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 지금 30년이 지나도 그 가격 그대로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공부를 못하고 이 팔랑귀가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팔랑귀가 되지 말아라. 발품을 팔아라. 이 말은 여기 전문가 교수님들 앞에서 감히 제 경험자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